이에야스 아버지 히로타다가 이세와 스루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카자키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숙부 마스다이라 노부타카의 공이 컸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만해진 노부타카는 종가의 당주가 어리다는 사실을 기회 삼아 다른 사람의 영지를 멋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충직했던 가신 사다요시는 어린 주군이 간신히 복귀했는데 이래서는 다른 숙부 노부사다 때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마스다이라 가문의 위기가 될 것이다. 사다요시는 고심한 끝에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주군 히로타다는 노부타카를 오카자키 성으로 불렀고 그러자 사다요시가 말했습니다. 노부타카님 덕에 다행히도 주군께서 오카자키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푸에 있는 요시모토님의 도움이 컸으니 오카자키에 자리 잡은 이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듯 합니다. 마스다이라 가문을 대표해 이 일을 맡아주실 분은 오로지 노부타카님 밖에 없습니다. 노부타카는 나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요시모토 같은 인물에게 얼굴을 알려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순푸로 출발했습니다. 노부타카가 순푸로 떠나자 사다요시는 미소를 지으며 노부타카의 근거지 미키성을 공격했습니다. 성주가 없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미키성은 쉽게 함락되었고 노부타카는 자신의 성이 털린 줄도 모르고 요시모토를 만나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카와는 당연히 나의 손에 굴러들어올 것이다. 요시모토도 어린 히데타다보다는 나를 더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노부타카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성은 이미 사다요시 손에 들어가 있었고 화를 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부타카는 할 수 없이 다시 순푸로 가서 요시모토의 힘을 빌려 히로타다에게 사과했으나 히로타다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노부타카는 이렇게 된 이상 내게도 생각이 있다.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이마가와 가문과 마스다이라 가문을 버리고 그들의 원수인 오다 노부히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다 노부히데는 매우 기뻐했는데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온 자가 마스다이라 가문뿐만 아니라 이마가와 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부타카에게 미카와의 정세를 들은 노부히데는 병사를 이끌고 들어가 오카자키를 향해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히로타다의 장인어른 미즈노 타다마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오다이 오빠인 미즈노 노부모토가 성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스다이라 가문에게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주 노부모토는 이마가와 가문을 버리고 오다 가문으로 등을 돌려버렸는데 이 일로 진짜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마스다이라 가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입어온 이마가와 가문에 대해 아내의 가문이 변절해버렸으니 요시모토가 어떤 의심을 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며 설령 의심을 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로타다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마가와 가문의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은혜를 저버릴 순 없다. 내가 이마가와 가문을 등진다면 히로타다는 처자에 대한 애정에 이끌려 그동안 이마가와 가문이 베풀어온 은혜를 저버렸다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게다가 오다 가문은 마스다이라의 오랜 적이다. 노부모토는 아내의 오빠이니 노부모토와 절교한 이상 나는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다. 히로타다는 부인 오다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나로서는 미즈노 가문 때문에 은혜를 입어온 이마가와 가문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어. 앞으로 미즈노 가문과는 적대 관계가 되니 당신이 더 이상 이 성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오. 어린 다케치요는 어머니가 그리워 울겠지만 그대를 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다이가 말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어미 없는 아이라 불리는 것만큼 불행한 아이가 또 있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미 없는 자식은 바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근심에 사로잡히면 제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되니 제가 떠난 뒤에도 다케치요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4년, 아들 다케치요까지 둔 젊은 부부는 19세와 17세로 이렇게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다이는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빠가 있는 카리아 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가마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 노부모토는 용맹하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만약 오카자키의 무사들이 저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 공격할 것이니 여러분께서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적은 숫자로 적지에 들어온 이상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당하여 다케치오를 남겨두고 이곳으로 와 헤어졌지만 나중에는 예전 사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오빠가 여러분을 뵌다면 마스다라 가문과 미즈노 가문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니 훗날을 기다리는 저의 소망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오다이의 말을 들은 무사들은 조용히 미카와로 돌아갔습니다. 오다이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히로타다의 분노는 당연히 오다 가문을 향했고 1545년 히로타다는 안조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오다 노부히데였습니다. 오다 노부히데가 안조성을 돕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히로타다를 포위해버리자 히로타다는 간신히 오카자키로 도망쳤습니다. 히로타다는 마스다에라 가문의 세력을 회복하고 싶어 조바심을 내었지만 이른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객이 히로타다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오다이와 이혼한 후 토다 야스미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정보에 의하면 새로운 장인어른 야스미스마저도 오다 가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변절한 숙부 노부타카는 오다 노부히데에게 말했습니다. 히로타다만큼 불의하고 괘씸한 놈도 없습니다. 오카자키의 장사들은 이반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장인어른 야스미스조차 내쫓았으며 숙부이자 히로타다가 오카자키로 복귀하도록 노력을 다한 저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 성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의 아버지 키유야스를 죽인 야타로의 아버지 사다유시에게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중용했습니다. 저와 같은 충신이자 숙부이기도 한 자를 버리고 불충하기 짝이 없는 자를 중용하는 히로타다에게 모두가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계략으로 히로타다를 제거한 뒤 승세를 몰아 미카와를 빼앗을 생각입니다. 오다 노부히데가 필승의 각오로 대군을 일으키자 미카와의 많은 성들은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바로 항복해버렸습니다. 히로타다는 오다 노부히데의 대군을 맞아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이마가와 가문에 도움을 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히로타다의 사자가 순프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자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 말했습니다. 마스다이라 가문의 뜻은 잘 알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아들이신 다케치오님을 이쪽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히로타다는 생각했습니다. 인질로 보내라니 너무 잔인한 일이다. 어머니와 생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멀리 수루가까지 인질로 가야 하다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다군을 맞서려면 이마가와 가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어린 다케치오는 경호 무사들과 함께 순프로 향했는데 가는 길 중간에 100명 정도의 무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육로보다는 바닷길이 편해서 배를 준비해 두었으니 괜찮으시다면 바닷길로 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케치오 일행은 그 말에 따라 배를 탔지만 그 배는 오다 가문에서 보낸 배였습니다. 이렇게 계략으로 다케치오를 빼앗은 노부히데는 크게 기뻐했고 곧바로 이에야스의 아버지 히로타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다케치오는 현재 오아리에 있으며 마스다이라 가문은 이제부터 이마가와 가문을 버리고 오다 가문을 따라야 다케치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히로타다에게 서신이 왔습니다. 다케치오를 이마가와 가문에 보낸 것을 중도에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나 목숨을 가져간다 한들 이마가와 가문의 등을 돌릴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처분하든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단호한 편지를 본 오다 노부히데는 오히려 감탄하며 다케치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케치오는 절에 유폐됩니다. 그렇게 절에 유폐되어 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하는 다케치오를 보고 하인이 새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어린 이에야스가 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새는 여러 새들의 소리를 기묘하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새의 이름이 뭔가 티티새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린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새의 흉내는 잘 내지만 자신의 소리는 조금도 내지 않는다. 흉내만 낼 뿐 자신의 힘은 내지 않는 것을 대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키울 수는 없다. 하인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 저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한편 인지를 뺏긴 이마가와 가문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모토는 1548년 대군을 일으켰고 이 소식을 들은 오다 노부히데도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시모토에게는 훌륭한 군사 다이겐 세사이가 있었습니다. 이마가와 군대는 처음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전투에서는 히로타다의 숙부로서 온갖 좋지 않은 책략을 썼던 마스다이라 노부타카를 전사시켰습니다. 히로타다의 군대 역시 주위 요새를 차지하며 마침내 오카자키가 기운을 떨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스다이라 죽은 가문의 고난의 역사는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데 히로타다는 이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주군을 잃은 오카자키 성의 신하들은 어떻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신들은 어린 주군 이에야스를 맞아들이고 싶었지만 어린 주군이 오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오다 가문에서 오카자키를 공격한다면 오다 노부히데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마스다이라 가문 중신들을 순푸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를 오카자키에 보내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병사들을 보내 오카자키 성을 지키게 하면서 오카자키는 사실상 요시모토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카자키를 손에 넣은 요시모토는 다이겐 세사이를 시켜 안조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에야스의 아버지 히로타다가 수없이 공격해도 끄떡없던 안조성은 다이겐 세사이에게 드디어 함락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이겐 세사이는 성의 장수이자 오다 노부히데의 아들 오다 노부히로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이겐 세사이는 원군 대장과談判에 들어갔습니다. 오다 노부히데의 아들 오다 노부히로를 생포했습니다. 할복을 명할까요? 아니면 마스다이라 다케치요와 교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오와리에서 3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며 8살이 된 이에야스는 아버지가 없는 오카자키로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히로타다의 무덤 앞에 선 이에야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에야스는 고향에서 한 달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에야스는 다시 작은 몸을 이끌고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로 순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